아토피 피부염이 어떤 음식 때문에 무조건 다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뭐든지 애가 잘못되면 엄마가 죄인이지. 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키웠는데도 며느리가 미안해. 왜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검사에서 제일 문제가 검사해보면 막 음식 대부분이 다 막 양성 반응 나오거든요. 먹을 게 없어요. 예. 그 어린 아이들 선식 생식 안 좋거든요. 안 좋거든요. 달걀 먹지 마세요 하면 달걀만 안 먹어요. 달걀 후라이. 자, 스윗한 닥터. 아토피 밥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편입니다. 선식이나 생식이 또 좋다. 이래서 이걸 주로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머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나가지고 온 애들 많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 어린 아이들 선식 생식 안 좋거든요. 안 좋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선식 생식 안에도 여러 가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뭐 성분들이 성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영양도 불균형이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선식 생식 무조건 먹이시는 거 안 좋습니다. 그거 진짜 저희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소화를 이를 충분히 못 시켜내는 생식이라는 개념이 익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소화에는 어렵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어떤 애기도 달걀에 알러지가 있어서 1년 동안 달걀을 안 먹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빵에 달걀 들어가나요? 보통 들어가죠. 근데 예, 들어가죠. 뭐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들어가죠. 그러니까 빵 먹였는데. 그러니까 엄마들이 보통 달걀 먹지 마세요 하면 달걀만 안 먹어요. 달걀 후라이, 삶은 달걀 이런 것만 안 먹는데 달걀이 재료로 들어가는 음식을 안 먹이셔야 되는 거거든요. 먹지 말아라는 개념은. 그래서 스파게티면, 그죠? 그다음 빵, 뭐 과자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음식 같은 거, 과자 같은 거 살 때 거기에 다 성분명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남황, 남백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오보 알부민, 오보 무코이드 이렇게 단백질 성분을 구체적으로 아주 영양학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이거는 달걀 성분이 있으니까 이건 안 먹어야 되겠다. 좀 가려서 먹이셔야 되고 그다음에 외식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 가족이 시킨 음식에는 달걀이 안 들어가 있지만 식당에서 조리를 할 때 달걀을 요리했던 그 냄비를 안 씻고 그다음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에 음식에 있던 달걀이 성분이 묻습니다. 나는 분명히 달걀을 안 시켰고 내 음식엔 달걀이 안 들어가 있지만 묻어서 먹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심한 아이들은 그런 것까지도 엄마한테 신경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면 뭐 외식을 안 하시라고. 네. 보통은 괜찮고요. 진짜 심한 경우는 뭐 우리나라 국적기를 타면 땅콩 주잖아요. 외국 비행기에서는 땅콩 잘 안 줍니다. 맞습니다. 그게 외국은 땅콩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비행기 앞쪽에서 땅콩이 들어간 스낵을 탁 깠는데 이 향이 싹 뒤로 퍼지면서 뒤에 앉아있던 승객이 쇼크가 일어난 거예요. 냄새만으로.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런 독특한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 심하면은 향만 맡아도 이렇게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있었는데 뭐 어떤 음식을 먹고 키스를 했는데 그 키스를 당한 사람이 그 음식에 알러지가 있어서 키스를 하고 나서 쇼크가 왔다. 실제로 신문 기사에 났었습니다. 우리나라. 충분히 아주 소량으로도 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사람은 복숭아를 쳐도 안 봐도 알레르기가 올라온다는 정도로 약간 심리적인 예, 심리적인 거겠죠. 그 정도로 알레르기는 참 어렵고 복잡한 질환을 맞는.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이런 면역 반응이라든가 그 기전이라든가 새로운 물질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그런 질환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게 안 먹일 수도 없잖아요, 음식을. 그러려면 만약에 꼭 먹이고 싶다, 이 음식을.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뭐 실제로 뭐 달걀, 우유 이런 거는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을 음식을 제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알레르기 수치가 안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얘는 우유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유발 검사를 실제 해봅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이 다 있거든요. 소량부터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먹어요. 그래서 어느 용량까지는 먹었을 때 괜찮았는데 여기서 조금 더 늘리니까 증상이 나타나더라 하면 거기서 딱 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요만큼
이만큼은 먹여봅시다 라고 해서 아주 소량이지만 그거를 먹으면서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많은 게 좋지만 만약에 꼭 먹여야 된다면 허용되는 용량 안에서 하시고요. 그래서 보통은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 같은 경우에는 면역 치료라고 해서 뭐 주사를 맞거나 혀 밑에 아니면 입안에 먹는 약으로 하는 면역 치료가 있는데 조금씩 먹여서 우리 아이가 거기에 이제 익숙해지도록 하는 그런 면역요법을 시도를 하기는 해요, 최근에는. 그런데 결국 효과는 반반입니다. 아직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면역 치료라는 게 그냥 아직 정립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하셔야 되지만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고 그리고 아이한테서 나타나는 반응이 그냥 피부 반응 정도면 괜찮은 쇼크, 아나필락시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 소량이라도 먹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일 때만 조금씩 먹여봐서 허용되는 용량 하에서 시도는 해볼 수는 있는 거죠. 스윗한 닥터 처방 좀 부탁드립니다. 절대적인 아토피 밥상은 없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맞게 적절하게 선택해서 먹이시는 게 제일 좋은 아토피 밥상입니다. 의심이 되는 그런 음식은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해서 확실히 검증을 하고 난 뒤에 그 식품 바깥에 있는 성분 잘 확인하시고 먹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